80년을 이어온 남북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 것일까?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북한이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남북관계는 민족 관계가 아니라 그냥 주적 관계이며 통일이니 평화니 하는 말은 이제 필요 없다고 말했다. 할아버지 김일성의 뜻이 담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과 같은 원칙도 폐기한다고 했다. 남북관계의 후퇴가 아니라 남북관계의 부재로 미끄러져 가는 형국이다. 북한에게 어떤 유리함이 있을까? 어려운 점인데 남북관계를 열어둔다고 특별히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닫는다고 손해볼 것이 있을까 싶기도 하다. 북한 참혹한 실태에 대한 탈북민 6,451명의 생생한 증언. 그리고 김정은 한마디에 난리난 친북단체들 소식까지 소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자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가장 충격적이며 가장 경악스러워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어떤 강연을 갔는데 그 노동자들의 강연에서 갑자기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불러서 깜짝 놀랐습니다. 또한 어떤 한 탈북 여성은 지방에 민주평통 강연을 갔는데 그 강연을 하기 직전에 김정일에 대한 칭송, 김정일 칭송 시 낭송 대회를 어린이들에게 시켜서 그야말로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탈북 여종업원들을 강제 북송시키려고 했던 윤미향과 그의 남편, 당시에 탈북 여종업원들과 호강일 지배인을 집에다 불러놓고 술을 먹인 이후에 윤미향의 남편이 김정일과 김일성, 김정은을 찬양하는 듯한 노래를 해서 그 당시에 호강일 지배인도 깜짝 놀랐다라고 하지요. 사실상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에서 가장 골간을 이루는 핵심 전략이 무엇입니까? 남조선 적화를 위한 통일 전선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대한민국에는 친북, 종북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가장 충격적이며 경악스러워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북한 사람들보다도 북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더 많다라는 충격적인 현실에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본다면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얼마나 북괴 김정은, 김여종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까? 한마디로 문재인의 5년은 종북, 친북의 5년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되돌아보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전과사범 또 종북주의자인 이재명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번 총선에서 우리는 저 더불어공산당 무조건 박살내야 합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국내 친북단체들 난리가 났으며 범민련, 이족단체 해산 수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번 총선 프레임을 딱 세웠죠. 이번 총선은 그야말로 종북주의, 주사파 운동권들의 척결, 청산이다 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김정은 통일 폐기 한마디에 범민련, 남측 본부 등 친북단체들 해산 수순, 국내 친북단체들 조직 재편 착수, 대충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련, 남측 본부와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가 해산 등 조직 재편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해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남 관계는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며 통일 전선부를 비롯한 대남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노동당 외곽, 범민련과 6.15 북한 조직이 정리에 들어갔는데 국내에서 통일운동을 표방해온 파트너 기구들도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김정은의 한마디 통일 폐기에 국내
친북단체들, 이족단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범민련 남측 본부는 최근 공지문에서 오는 17일 총회를 연달하며 해산 총회와 새 조직 건설 결의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본부는 최근에 남북 상황을 새로운 격변기로 규정하고 해산 이후 새로운 연합체를 만들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15 남측이요, 지난달 31일 총회를 열고 향후 노선을 논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김정은의 통일폐기 이 한마디에 국내 종북단체들, 국내 이적단체들이 대충격에 빠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1997년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범민련 남측 본부는 그간 북한의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했습니다. 2014년 범민련 결성 24주기 때 북한은 범민련의 통일운동 사업을 애국사업이라고 추겨 세우며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을 통일 애국의 기치 아래 조직적으로 묶어 세워 조국 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시켰다라고 칭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선대의 유운인 조국 통일 3대 헌장,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을 벌이고 통일 노선을 일세 폐기하자 범민련 남측 본부 등 국내의 친북단체들은 그야말로 내부 혼란에 빠진 상태입니다. 북한 인권 민간 단체 협의회는 지금 현재 남한 내의 친북, 종북 단체들이 일시에 설 자리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철 서신 저자이자 주사파 대부였던 김영환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연구위원도 그동안 친북, 종북 세력들이 얼마나 잘 통일운동을 가장해서 이 직업적으로 친북활동을 해오지 않았나라며 수십 년 동안 위전해 오던 인식의 틀이 무너졌으니 당분간 내부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윤미향 위원 토론회에서 전쟁으로 평화가 만들어진다면 수용해야 같은 말이 나온 것도 이런 혼란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친북 세력들의 내부 분열을 막고 단일 대오를 유지하기 위해 김정은의 전쟁 통일관을 급하게 수용해 억지 논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대남 기조 전환 이후 친북 진영에서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 더 전투적, 더 투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 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은 최근 기고문에서 북한의 기조 변화에 대해 남쪽의 운동 역량, 범민련 남측 본부, 6.15 남측이 진보 정당 등에 대한 실망과 경고의 메시지라고까지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친북 단체들이 조직 해산, 재편 등으로 반성적 실천을 하는 셈이라며 더욱 과격하고 전면적인 반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6.15 남측위가 지난달 개최한 포럼에서는 올해 국지전이 아닌 핵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진보 진영 연합으로 대한의 정치 세력화, 대중 항쟁을 통한 윤석열 퇴진 실현, 전국적 자주 역량 확대 강화 총력 같은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핵 전쟁 위험 속에 촛불을 통한 박근혜 정권 교체라는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 통일위원회도 최근 반제, 반전, 노동자, 자주 통일운동 역량 강화로 한반도 평화 실현하자라는 구호 등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범민련 남측 본부 사무처장을 지냈던 민경우 시민단체 길 대표는 남북이 무력으로 충돌한다면 이석기식 내란 모델로 후방에서 북한에 옹호할지를 놓고 앞으로 진영 내에 노선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범민련 관계자는 내부 노선 혼란 같은 해석은 침소봉대라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광수 이사장은 북한의 대화 상대가 사라졌으니 여기서도 기구를 정리하는 것은 논리적인 귀결이라고 했습니다. 국내 친북 세력들이 반정부 투쟁 강화 같은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는 통일 단체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다는 건 구구적 프레임이라며 여러 세력이 자주적, 주체적으로 정세를 판단 중이고 윤석열 정부와 통일 운동을 할 수 없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이 친북단체들 무슨 뜻입니까? 김정은이가 왜 저렇게 통일 폐기 발언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강력함에 김정은이가 지금 열받았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번 총선 반드시 더불어공산당 저 민주당을 박살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탈북민 6,451명, 참혹 증언, 72% 충격, 폭망 중인 북한의 김정은 정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충격, 배국받은 적 없다. 72%, 탈북민 6,451명, 그들의 참혹한 증언. 이제 거의 50%는 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로 장사가 연계도 하고 기본 전화를 다 쓰고 가족들이 보고플 때도 영상통화도 하고 하니까 사회의 흐름이 그러니까 너도 나도 전화를 쓰죠. 2019년 탈북민 피아노 배워주고 영어 과외, 컴퓨터 과외 다 시키고 있고 돈 많은 집 자식들이 저렇게 사교육에 돈을 투자하는데 안 될 수가 있겠어요? 북한에서 제1위인 이과대학 보낸다고 하고 2019년 탈북민 청바지 같은 거 바짝 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니면 잡혀서 벌금 물고 그래요. 내가 단속되었었잖아요. 그래서 막 아니라고 그러면 그 사람 이 배 돋구기 때문에 옷을 그 자리에서 쫙쫙 찢어버리기도 해요. 2018년 탈북민 통일부가 6일 공개한 북한 경제, 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에 등장하는 탈북민들의 인터뷰 중 일부입니다. 보고서는 2013년부터 2020년 사이 탈북해 국내에 정착한 6,451명의 충격 증언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된 배급제, 백두 혈통에 대한 반감 확산, 양극화 심화 등 북한의 내부의 최근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김정은 정권에서 더 와해되고 있는 배급제. 정부는 그간 매해 탈북민을 대상으로 실태 보고서를 작성해 왔지만 일반에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이전에는 탈북민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을 고려 보고서를 3급 비밀로 분류했습니다. 올해 10년간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 보고서를 공개한 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바로 알리자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북한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북한을 올바른 변화로 유도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준비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북한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배급제 붕괴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2006년에서 2010년 탈북한 응답자 중 충격적이게도 식량 배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답변은 63%였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6년에서 2022년 탈북민 조사에서는 무려 72.2%로 10%포인트 가까이 늘었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는 심각한 경제난을 겪은 후 사회주의가 표방하는 계획 경제와 배급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갈수록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주민들은 장마당에서의 경제활동을 통해 생활을 꾸려나가는 방식으로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난과 민생난의 원인은 다름 아닌 북한 정권의 왜곡된 정책과 경제 지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 핵 개발에만 총 11억에서 16억 달러, 약 1조 4,690억에서 2조 1,368억 원을 투입하는 등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재정을 쏟아붓느라 민생고를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2016년부터 본격화한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국경 봉쇄로 북한 정권의 수익 자체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 11월에 단행한 화폐 개혁 실패 이후 북한 내에서 달러 등 외화 통용이 크게 늘어난 것도 확인됐습니다. 보고서는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외화 통용은 접경 지역에서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유 화폐의 종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외화만 보유했다는 응답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3대 세습 백두혈통 향한 차가운 시선도 확산. 권력 세습이나 백두혈통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늘었습니다. 김정은 권력 승계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집권 직전인 2006년에서 2010년 탈북민 중에는 36.6%였는데 김정은이 각종 숙청 작업 등을 통해 권력을 공고히 한 2016년부터 2020년 탈북한 이들 중에는 56.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판 로열 패밀리인 백두혈통에 대한 반감도 커졌습니다.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집권 시기에 탈북한 이들 중에는 백두혈통 세습에 반대하는 응답자가 30% 내외 수준이었는데 김정은이 집권한 직후인 2011년부터 2015년 탈북민은 42.6%가 부정적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 탈북자 중에는 절반이 넘는 54.9%가 김정은의 백두혈통 세습에 반대했습니다. 체제에 대한 반감이 높은 탈북민 대상 조사라는 점을 감안해도 이런 상승 추이는 주목할 만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정은이 딸 주애를 후계자로 시사하는 가운데 백두혈통 4대 세습에 대한 내부 인식은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김정은 집권 이후 주민들의 사상 이완 방지를 위해 사회 전반에 걸쳐 통제와 규율 체계를 강화한 게 악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 감시 및 통제의 강화 정도를 묻는 질문에
김정은 집권 이전인 2011년 이전 탈북한 이들은 50.7%가 매우 다소 강하다고 답한 데 비해 김정은 체제가 공식 출범한 2012년 이후 탈북한 경우에는 71.5%가 통제가 더 심해졌다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통해 외부 정보의 유입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북한 내에 정보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방증인데, 보고서에 따르면 외부 영상물을 시청했다는 응답은 83.3%에 이릅니다. 최근 북한 내에 컴퓨터, 휴대전화 등 정보기기 사용 역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평양 지방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도 빈부 격차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기존 핵심 계층인 당, 정, 군 간부들의 치부 행위에 더해 사경제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한 돈주 등 일부 상위 계층이 등장하며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분석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탈북한 이들 중 93.1%가 빈부 격차가 심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평양과 지방 간의 생활 수준 격차도 이런 양극화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은 평양보다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 공급에서 훨씬 더 열악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 접경 33.9%, 비접경 30.1%. 지방은 식량 배급 경험도 평양 60.9%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난방 연료의 경우 평양은 석탄 59.2%, 전기 9.5% 사용 비율이 높았지만 북한 접경 지역에서는 나무 연료로 난방하는 비율이 72.7%였습니다. 최근 김정은이 지방 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며 당, 정, 군 주요 간부들을 투입하는 것도 이로 인한 민심 이반을 우려한 결과로 읽힙니다. 강조해 드립니다만 대한민국에 태어나심을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